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템포 명장 매니저 이마영입니다. 네, 재료를 맡고 있는 김효정 강사입니다. 네, 저희 오늘 찍을 영상은 카페에 이제 비밀글로 누가 글을 남기셨어. 너무 좋아요. 많이 올려주세요. 팀장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팀장이 진료실 팀장이 되면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이제 문의를 하셔서 그분은 뭘 하지? 한참 이게 사실은 몇 달 전에 연락 주신 건데 바빠갖고 못 찍었어요. 그놈의 신박한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지금 저희 그 병원 이제 정리 끝나고 시간이 나갖고 찍거든요. 저는 어쨌든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 젊은 실장님, 팀장님 해보신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팀장 뭐 하는 거야? 저도 응. 예전에 응. 템포럴을 못하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지. 내가 봤지. 못하던 시절에 이제 우리 응. 템페 원장님을 만나서 응.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뭐 재취업 과정도 듣고 했는데 템포럴을 못하던 시절에는 팀장 역할을 다 했어요. 근데 팀장은 안 달았어요. 못 단 거죠. 왜? 퍼펙트하지 못하니까. 네, 저는 그랬습니다. 임시아가 그런 역할을 했나?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랬구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그러면 팀장을 못 하고 그냥 1, 2년 차로 지내던 와중에 이제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해야겠다. 조금 더 내 마음 편하게 이직을 해야겠다 하고 이직을 하는 그 중간에 재취업 과정을 준비하는 그 강의가 스타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템퍼러리를 열심히 했죠. 그치, 우리 교육생이었지. 이제 교육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늦게까지 남아서 못했잖아요. 늦게까지 남아서 혼자 연습했어요. 근데 그게 빛을 발하더라고요. 다음 직장에 가서 이제 3주인가 2주 다니고 바로 팀장이 됐고 템퍼러리로 인정을 받아서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처음에는 진료적인 거를 마스터를 빨리 해야겠다. 나는 이제 진료 실장이 될 거다.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재료부터 체어 관리, 임플란트 관리 다 했어요. 그러면은 재료 뭐 이렇게 용도 네. 재료들에 관해서 이제 공부했고, 네. 그리고 템포러리 했고, 보험도 했고. 보험은 이제 그때부터 몇 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했지? 제가 3년 차. 여긴 좀 일찍 했네. 물론 짜잘하게는 하는데 좀 딥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딥하게 들어가시면 3급 공부하고 바로 그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빨리 2급을 봐야 되잖아요. 따자마자 바로 이제 2급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3년 차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두 개 다 딴 거예요. 여기 성격이 급해. 급해요.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야지. 그리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진료 뭐 엔도라든가 기본 술식이라던가 진료 순서라던가 뭐 보철에 관해서 예를 들면 약간의 위임 진료는 어디까지? 위임 진료 그런 것들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1, 2년 차 때 다녔던 데는 치주 전문의 원장님하고 이제 교정 전문의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의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를 했었고 이제 3년 차 넘어서부터는 보철 전문의 원장님, 다 원장님 전문의시네요. 그리고 원장님 지인의 다른 치과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구강외과 전문의네요. 또 전문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흔하네요, 전문의가. 전반 업무, 위임 진료도 어느 정도 했고. 원장님의 그 전공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원장님이 바라시는 거를 해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3번 안에 해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무조건 3번 안에 할 수는 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스텝과 팀장과 실장의 위치에 따른 왕관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왕관의 무게. 제일 좋은 건 사실 알바인 것 같아요. 그치. 전 알바를 되게 선호해요. 지금도 알바잖아. 지금도 알바예요. 일단 내려놓을 게 좀 없고 비용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팀장이 싫은 보고 맡긴 왕관의 무게가 심해서
그 신박한 정리한 병원에 사람을 못 구해서 한동안 알바를 같이 했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남의 집에 이제 놀러 가서. 네,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신나죠. 근데 이제 팀장이나 실장들은 아무래도 자기 목과 원장님에 대해 주시는 압박들도 있을 거고 스태프들이 이제 밑에서 치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은 웬만한 진료들은 실장급, 팀장급 될 정도면 그쵸 보험이나 웬만큼 할 거예요. 웬만큼 이제 보통 수준들은 다 하니까 어쨌든 그 자리까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게 인간관계 아니에요? 맞아요. 마지막이 인간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사이에 끼인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장님 사이에 끼인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밑에 직원들이 드세서 거기에 끼일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서너시라도요, 인간관계가 있어요. 편먹어요. 서너시라도, 그죠? 치과라는 게 막 다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아닌 곳들도 있잖아요. 친구끼리도 있는데 치과에서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상부가 돼서 이게 싸울 일이 별로 없는데 그에 반해 또 이렇게 싸움이 붙여지거나 붙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휩쓸려야 되는데 팀장들이 생각보다 휩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면 선생님들이 팀장 정도면은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제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가 세고 내가 이거를 뭐 인정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확실히 뭐든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진료팀장 할 때 실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임 선생 시간 몇 시간 맞출까? 나 예약 몇 분 후에 잡을까? 30분 후에 잡을까? 1시간 후에 잡을까? 그걸 나한테 물어볼 정도로. 왜냐면 내가 신뢰를 줬으니까 그 양반이 그걸 딱 해서 우리 둘이 합을 맞춘 거지. 이건 서로가 굴욕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가 합을 맞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주도권이 누가 잡히느냐, 뭐 때에 따라서 내가 주도권을 잡혀주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밀당을 잘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너무 드세, 팀장이야. 그러면은 진짜 실장 잡아먹을 정도로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게 또 오래가는 관계는 못 되거든요. 왜냐면 한 사람이 또 바뀌기 시작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는 꾸준히 끌고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그 의미가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나한테 물었거든. 팀장이 되면. 여기서 말하는 팀장은 진료 팀장인 거잖아. 진료 팀장이 돼. 본드는 건 당연히 어느 정도 되셔야 되고, 체어 사이드 상담 이 정도는 그냥 되셔야 이제 일반 직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예비 실장 아니야 그럼? 그리고 참 애매하다. 왜냐면 이것도 시스템 한 일종이기 때문에 그 실장님들은 사실 경영 관리하는 거거든요. 네, 실장님들은 경영 관리를 하시는 거고, 총괄 실장님은 의미를 따져 보자면 마케팅하고, 네, 관리하고, 뭐 세금 관리하고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체크를 해주시는 분이고, 그치. 그리고 진료실 만약에 실장님이다 그러면 싹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원장님보다 잘하시면 좋겠지만 근데 실제로 원장님들이 정말, 저도 보철 원장님 되게 아직도 존경하거든요. 정말 풀에 보여드렸죠. 기계같이 하시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뽀는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 떠요 라고 해요. 그건 사실이지. 사실 그러니까 이분은 프라이드가 잡혀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뻔 뜰 거야. 내가 더 잘해야 돼. 아 그래, 임시차도 자기가 만드는 데 있더라. 그러니까 있어요, 직원들 자꾸 나가지. 자기만 이유 모르더라고. 이유는 뭘까요? 재미가 없어요. 그치. 시켜주고 좀 키워주고 좀 기다려주고 하셔야 되는데 몽땅 원장님 혼자 해버리면 재미가 없죠. 그러면 직원들은? 그 얘기도 될 수 있겠다. 성취감을 좀 주셔야 가질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있는 곳이어야 되겠네. 네네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내가 임시치아를 주도적으로 해서 전치부 브릿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있잖아, 목표성이 있는 곳, 그런 데면은 선생님이 일할 맛이 나실 거고. 그쵸. 그럼 거기에다 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TBI 프로그램을 옛날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 오시면 앉혀놓고 가족 단위로 TBI 프로그램 해주면서 주도적으로 이제 같이 진료팀에서 그렇게 나갈 때도 있었고, 그러면 또 그게 또 재밌거든. 그 뭔가를 프로그램에 해서 환자들한테 호응도를 이끌어내고 그 사람들이 또 진료로 연결이 되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주변의 상황이 허락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꿈을 꾸는 건 괜찮아요. 대신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곳인지 타진을 해서 꿈을 제한을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내가 여기서 이제 다 컸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가셨을 때 나를 좀 더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아까 그 원장님처럼 인프는 이 선생님들이 더 잘했대요. 이런 원장님처럼 영역을 확실하게 내주면서 날 끌어줄 곳이면 그런 데선 꿈 충분히 꾸시고, 근데 아니야, 난 여기서는 조금 자세는 이렇게 약간 저자세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장대한 꿈을 펼치는 그날 전까지 좀 자기만의 준비를 하고 있어도 되는 거고. 일단 열심히 배우시고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팀장일 때가 사실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진료 팀장일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가 내 실력을 올리면서 네. 그 재미 느끼는 시절이니까. 3년차에서 5년차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 맞다. 네. 일 배우는 재미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3년차인데 5년차일까지 하면 이쁘죠, 원장님도. 근데 또 진이 빠지기도 해요. 5년차 넘어가면 살짝 내려갈 때도 있긴 한데 뭐 인생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살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뭘 바라냐? 나는 뭘 하고 싶냐? 아니면 나는 어디까지 왔냐?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년 차에 뭐 해야 되고 2년 차에 뭐 해야 되고,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병원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원장님이 템포럴 다 만드는 병원에서 5년 차를 지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딴 데 가면 그 실력은 1년 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 지난다고 연차 쌓이는다고 내가 이제 실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템포 명장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스텝은 요 정도는 해야 된다. 내가 실장이면 나는 좀 눈이 높아. 우리 1년차 때부터 인프 다 시키는데 템포럴 싱글 다 시키고. 그쵸? 네. 그쵸? 그럼 팀장일 때 팀장급 되면은 롱브릿지 다 시키지. 풀케이스 시키고. 풀케이스 시키죠? 그렇죠. 실장일 때는 환자 매니지서부터 뭐 프로그램서부터 마케팅하고 오만 거 다 해야지. 실장이면 체크. 대신에 진료팀한테 저는 이제 그건 하지 말라 그래요. 곁눈질을. 나는 실장은 실장이고 팀장은 팀장이니까 진료실은 건드리지 말라. 진료실을 인정해줘라. 대신에 협업을 하자. 요구를 하고 받아주고 이런 스타일인 거지. 내가 하는 거는. 장강사님이 생각나네요. 나는 내가 굳이 일 찾아서 안 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걸 해주려고는 가는데 쓸데없는 짓은 안 해요. 왜냐하면 애들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영역은 반드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상황인 거고. 어떠셨어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난 좀 눈이 높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해봐요. 자기들은 어떤지. 그 정도 선? 만약에 제가 지금은 템포 명장님께서 실장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높이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스텝일 때는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수평 라인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스텝일 때는 기본적으로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저는 최소한만 요구하는 편이에요. 사실 많은 걸 바라진 않아요. 그냥 스케일링 딱딱 제대로 딱딱딱 하고,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컴플레인 안 받을 정도. 그리고 TBI 했을 때 딱 나오고 뭔가 여기 스케일링 했을 때 왜 그래요? 막히지 않게 그 일머리 있는 정도 있죠. 뭐 신경치료 했는데 여기 왜 아파요? 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스텝의 위치. 그러니까 네. 물 흐름 끊기지 않게 딱딱. 그냥 딱딱 커버만 잘 해주시고 빠지면 이거는 다 했다. 둘 다 알바든 스텝이든. 갑자기 둘 다 이러면 꼰대 같아.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괜찮지 않나요? 저는 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팀장급이 됐다 그러면은 인프부터 뭐 템퍼러리 못해도 그냥 한 3유닛 정도? 3유닛 정도 해주시면은 진료실 팀장님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간단한 뭐 사이드 체어? 난 너무 눈이 높아. 얘기해 주시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료실 실장이다 라고 생각되면
뭐 팀장에서 실장은 거의 한 끗 차이긴 하지만 진료 실장님이라면 이제 어레인지 직접 들어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료실 실장님도 일을 하실 거예요. 몸으로 일을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뭐 스케일링을 빨리 빼야 돼. 그럼 스케일링을 하면서 이거 돌아가는 걸 봐야 돼요. 아니면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렇지, 급하면 그런 거 해줘야지, 작은 병원에서. 그렇죠? 이건 팀장님이건 뭐 실장님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이걸 다 포함하고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총괄 실장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투입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딱딱 만들어서 얘는 이 정도 했고 얘한테는 이 정도 했으니까 다음에 이거 해줘야지. 그 경영 관리죠. 직원 관리. 그리고 우리 원장님 관리. 원장님 관리해야지. 원장님 멘탈 관리. 그렇지, 해야지. 해드려야 돼요. 환자하고 싸우면 안 되지. 그쵸. 그리고 이제 컴플레인 관리. 요거만 하면은 저는 총괄 실장님은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체크를 안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치, 보험이나 이런 기반 전반 업무는 하되 난리가 나요. 거기에 이제 저기 뭐라 그러냐, 약간 날개 형태로 거기서 기둥을 딱 잡고 계셔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 대본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떠오르는 이미지? 내가 모든 진료를 계속 끌어안는 거는 전혀 발전이 없어요. 그래. 이 친구한테 뭐 할 거 나눠주고 원장님은 뭐 하실 수 있도록 또 옆에서 케어해드리고, 이게 역할인 거고. 그걸 팀장이 하는 데도 있더라. 팀장이 하시면 좋죠. 팀장이 하는 데도 있고. 네, 벅차실 거예요. 실장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맞아요. 다양하더라니까. 이게 경계가 없는 것 같아. 보면 치과마다 룰들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지. 뭐 기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도 그리고 한번 사실 저는 이제 위생사고 탱크원장은 기공사시잖아요.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쵸. 근데 뭐 기공사가 실장하고 진료팀장 하는데도, 나도 옛날에 진료팀장 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보철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근데 그거는 선생님 상황에 맞춰보세요. 그냥 이거는 생각해보자고 한 거야.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구나. 나는 어느 경우인가, 나는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고민해보세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